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인천 지역 합격자입니다. 저는 3수 만에 합격을 했고요. 1차는 컷에서 17점으로 조금 고득점으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반대편 자리에서 합격하신 선생님 합격 수기를 듣다가 이제 제가 합격 수기를 발표하러 오니까 정말 기쁘기도 하고 좀 감회가 되게 새롭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1년간 합격을 위해 공부한 방법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또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의 공부 방법이 합격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저의 공부 방법을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서 여러분만의 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먼저 우선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공부한 월별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수 만에 합격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2년 반 정도 한경 교수님의 강의를 계속 수강을 했었어요. 작년에도 한경 교수님 1년 강의를 수강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번 연도에는 제가 환경이 조금 달라진 게, 제가 작년에는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공부를 병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점이 제가 한경 교수님 강의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교수님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 정말 중요한 핵심 부분을 짧고 굵게 딱딱 정리해서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일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공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수님 강의가 가장 큰 힘이 되었고 또 제가 좋은 점수로 1차를 통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수님 강의를 선택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작년 교수님께서 기본 이론 처음 OT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어느 내용 때문이었어요. 교수님께서는 매번 바뀌는 시험 경향을 따라가는 것이 효과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만 시험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을 항상 더 강조해 주셨어요. 정말 저도 이 점에 강력하게 동의를 하는 것이 초등시험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특수교육학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묻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번 시험에도 경향이 조금 변화는 했지만 기본을 묻는 문제가 가장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이 제가 시험 공부를 일과 함께 병행을 하면서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고 단권화를 했어요. 저 또한 서브노트를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문구만을 추려서 적어놓기 때문에 앞뒤 문장이 조금 잘려서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패스책, 지금은 조금 강경 교수님께서 새 책을 내셨다고 들었긴 했는데 작년에는 패스트책으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패스트책에다가 강의를 들으면서 패스트책에 없는 부분이나 기출문구 그리고 강론에서 추가를 하면서 저만의 단권화 책을 만들었어요. 제가 시험을 보면서 중요하게 느낀 점은 많이 보고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서브노트든지 단권화든지 여러분께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저는 공부에 강제성이 없으면 공부를 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조금 강제성을 두기 위해서 초과점, 법총론, 특수교육학 등 정말 많은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래서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을 백지인출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기출분석을 계속 돌리는 스터디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특수교육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1년 동안 교수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월별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 2월 달에 사실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재작년에 최종 시험에서 떨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떨어진 후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3월 달에는 기출 분석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기본 이론하고 기출 분석 강의를 동시에 들으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떨어지면서 저의 공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결과가 1차 점수가 높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1차를 보았던 시험지를 다시 살펴보면서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에서 많이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기출 분석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하면서 기출 분석하는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기본 이론을 들었을 때 이제 교수님께서 1, 2월 강의 때도 마인드맵을 나눠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월 달부터 1, 2월 강의에서 제공되는 마인드맵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영역의 구조가 잡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암기를 열심히 해도 실제 시험에서 인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맵을 이용을 해가지고 뼈대를 잡고 그 뼈대 위에다가 세부 내용을 붙여서 외우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보여드리긴 할 건데 제가 이렇게 마인드맵에 기초를 해가지고 제가 외운 내용을 이렇게 써서 백지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말 어떨 때는 강의를 복습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너무 지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집이 아닌 스터디룸에서 밤 12시까지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많이 처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처럼 일을 하시거나 혼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복습을 위한 장소도 매우 중요하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1, 2월 강의를 들으면서 제 단거나 책에다가 작은 내용 또한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 이론을 들으면서 기출 분석을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교수님의 기출 분석 강의의 경우에는 기출에서 나온 부분하고 그 기출의 주변에서 다음 시험에 나올 부분까지 함께 훑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공부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고 일을 병행했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따로 강론을 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가 잘 정리된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을 철저히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는 교수님 강의를 듣고 복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복습하려고 보니까 자꾸 더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골든타임 안에 여러분께서 강의를 듣고 바로 복습을 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출분석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을 옮겨 적고 단거나 책을 정리하는 데 조금 중점을 두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암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달이 저는 6월 달부터 암기를 시작했는데요. 단거나 책만 보면서 빨리 암기를 하고 그만큼 많이 회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하면서 단거나 책에다가 적는 걸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습은 가장 중요하니까 철저히 하시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기출의 중요성은 여러분이 기본 이론을 들으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번 기출됐던 부분을 중심으로 그 개념이 다시 다르게 묻거나 기출된 개념을 바탕으로 조금씩 확장돼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영역별로 기출된 자료를 활용해서 기출 분석을 하였어요. 제가 했던 자료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닌데 이렇게 한쪽에는 기출 문제가 되어 있고 한쪽에는 조금 빈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답을 찾는 것을 먼저 시작했어요.
처음엔 답 찾는 것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개념의 정의나 장단점, 연관된 상위 개념이나 하위 개념을 찾아서 모두 적었어요. 이 과정이 손이 매우 아프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과정에서 암기도 되고 또 기출과 기출 주변의 개념들을 한 번에 정리해 놓는 작업을 처음부터 해놓으니까 다음 기출을 돌릴 때에는 시간이 많이 절약되고 많이 기출을 돌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한 후에 많은 회독을 하다 보면 기출을 보는 눈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도 한번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또 적용을 시켜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출은 매우 중요하니까 교수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꼼꼼하게 정리해 놓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저는 기본 이론과 기출 강의를 들은 후에 6월 달에는 제가 부족했던 영역을 잠깐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렇게 중간 점검을 하면은 내 공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시기가 아니면 다음에는 암기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점검하면서 이때 조금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7, 8월에는 문풀 강의를 들었고요. 저는 문풀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만든 단권화의 회독과 암기에 더욱더 중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강의가 보통 한 주에 2영역 정도 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의 진도에 맞춰서 미리 강의 계획에 올라온 두 개의 영역을 그 주에 단권화 책을 계속 정독하면서 공부 계획을 세웠고 매주 따로 스터디를 하면서 문풀을 풀기 전에 기본 내용을 미리 백지 인출해보는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또 그 부분을 중점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려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처음 한경 교수님 문풀 강의를 들었을 때는 정말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막상 해설을 듣고 나면 전부 기본 이론에서 강조하셨던 부분 또는 기출에서 강조하셨던 부분으로 문제가 구성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에는 제가 복습과 함께 암기를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문풀을 듣기 전에 미리 스터디를 통해서 백지 인출을 해봤기 때문에 문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월부터 시험 직전까지는 더욱더 계획을 철저히 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공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한경 선생님 모고를 수강하였고요. 이때는 실점처럼 시험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모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영역별이 아니고 실제 시험처럼 전 영역을 한 번에 훑어보고 시험을 보아야 했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에 3영역 또는 4영역을 미리 만들어둔 단권화 책을 보면서 빠르게 정독하고 외웠습니다. 물론 기출 분석 스터디도 함께 진행을 했고요. 모고의 큰 장점은 실제 시험처럼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문제 요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또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답안 작성 방법에 유념하면서 답을 쓰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모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고에서 틀린 내용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틀린 문제는 내가 이미 알고는 있으나 암기가 부족하거나 잘 외워지지 않는 개념이 대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인 암기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암기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틀린 내용과 관련된 개념하고 기출문구를 적어서 매일 아침 조금씩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외우고 퇴근 전에도 외우고 공부가 정말 안 될 때는 다른 것은 안 봐도 이 정리해둔 노트를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 암기 노트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초등논술에서 또래 교수랑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통합 파트가 가장 공부하면서 힘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또래 교수 부분이 정말 안 이어졌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래서 암기 노트에 또래 교수의 장단점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된 개념을 적어놓고 매일같이 봤어요.
그 결과 이제 실제 논술에서 또래 학습자에 대한 효과나 또래 교실자에 대한 효과 등의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매일 이 암기 노트를 보면서 복습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논술을 썼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국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점검해보고 틀린 문제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은 꼭 암기 노트를 만들어서 복습하고 외우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시험은 정말 제가 외우지 않은 부분에서 나오더라고요, 꼭.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9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시간이 없다 보니까 계속 미루다가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한경환 선생님 교직 논술 달라차기 책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저는 그 책을 활용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쓰는 것이 어려우니까 교수님이 쓰시는 답안을 그대로 베껴 쓰는 연습을 했어요. 그다음에 내가 다시 써보고 교수님 답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책은 계율과 굉장히 잘 짜져 있기 때문에 서론, 변론, 결론을 깔끔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 총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양쪽으로 편집된 자료를 사용을 했었어요. 한쪽은 이제 제가 테이프로 이렇게 빈칸을 쳐놓고 한쪽에는 그냥 원문 그대로를 썼는데요. 모를 때는 이제 즉각적으로 옆 페이지를 보면서 모르는 문제는 즉각적으로 옆 페이지를 보면서 보았고요. 요즘 시험 같은 경우에는 빈칸 출제도 나오고 또 통으로 쓰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빈칸부터 시작을 하시다가 차츰 통으로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법 총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따로 투자를 해서 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출근하는 버스나 또 퇴근하는 버스에서 이것을 많이 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기본 국어랑 공통 국어만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선택적 공부를 한 거죠. 사실 이건 정말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시간이 정말 부족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복불복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정말 많으시면 빨리 이거를 교육과정을 통으로 또는 빈칸을 뚫어서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제가 삼수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수를 하면서 느낀 점은 기본에 정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답을 쓰는 방법하고 답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저의 공부 방법이 많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